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지요. 나의 상병 시절 55번째 이야기. 매복. 첫 번째. 교육사 다닌 노도부대에서의 일상은 평상시에는 주둔지 막사에서 내무 생활을 하며 학과 출장을 통한 교육을 하고 야전훈련 일정이 잡히면 군장을 꾸려 야외로 나가 그동안 익힌 전술 전기를 응용한 훈련을 하는 것이 주된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경계 근무와 정훈 교육, 중대 단결 회의, 내무 검열, 전투 체력 훈련 등이 또 하나의 임무로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과 훈련 임무들 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수색 정찰과 매복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실전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수색 정찰과 매복 작전은 실제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실탄과 화기를 가지고 출동하여 주간에는 수색 정찰을 하고 야간에는 매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 부대의 특성상 수색 정찰이나 매복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철책선을 지키는 전투사단이 아닌 교육사단이고 또 각 단위 부대마다 수색대들이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혹 수색 정찰이나 매복 임무가 내려와서 우리가 출동하는 경우에도 한 번에 한 개 소대 규모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그 차례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수색 정찰은 서너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봉화산 아래인 신포리, 석현리 인근 산악을 수색한 적이 있었고 지난번 실제 진돗개 상황에서 공리 일대를 수색 정찰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매복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 매복에 대한 이론과 실기 교육은 신물나게 받았지만 정작 응용할 기회는 그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나에게 바로 실제 매복 작전에 투입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82년 5월 10일 월요일. 소대장이 아침 일찍 소대에 들어오더니 오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대는 40번 목진지에 매복을 들어간다. 오전은 학과 출장 하지 말고 쉬면서 매복 준비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목진지로 출발한다. 다른 소대는 08시에 모여 학과 출장을 떠나는데 우리 소대는 남아서 매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복은 기도빈이기 절대 중요하므로 모든 불필요한 것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참합니다.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는 기본 소지하고 방독면과 판초호위만 지참하고 완전 군장은 꾸리지 않고 야전 식량만 지참할 수 있는 간편 군장을 꾸립니다. 그 대신 병기과에 가서 크레모아와 수류탄 그리고 실탄을 수령해 지참합니다. 분대장 한 명이 후임병 몇 명을 데리고 병기과에 가서 화기류를 수령해오고 우리들은 가지고 갈 장비들을 챙기며 오전은 휴식과 낮잠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와 내일 아침 식사로 전투식량 건빵을 수령한 뒤 간단한 개구리 군장을 만들어 등에 지고 화기와 장비를 챙겨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소대장의 간단한 지시사항을 듣고 오후 1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화기소대는 기본적으로 인원이 적고 거기에 휴가 등으로 결혼이 있어서 매복 참가 인원은 소대장 포함 21명 정도 되었습니다. 막사를 출발하여 11초소를 넘어 대월리로 해서 중리로 나와 국도를 타고 석현리 소양호 선착장 방면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을 지나고 웅진리 육격장도 지나고 한참을 더 가서 자대를 떠난 지 4시간 정도 행군하여 마침내 우리들이 매복할 목진지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명산 줄기에 꽤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본래 이론상 매복지 투입은 일몰 후 40분 정도 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감회복지를 선점하여
우선 그곳에 투입되었다가 주변이 어두워지면 아무도 모르게 진짜 매복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만 작전입니다. 즉, 적군에게 감매복지에 매복할 것처럼 날이 밝을 때 들어갔다가 어두워진 뒤에 은밀하게 진짜 매복지로 들어감으로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복지가 적에게 들통나면 매복은커녕 도리어 역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목진지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후방지역이고 설마 적군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으랴 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정석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투입된 목진지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에 있는 소록길에 좌측 2부 정도 능선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참호가 몇 개 있고 그 참호 사이는 교통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교통호는 그동안 보수가 되지 않아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통호와 참호를 대충 치우는 정도로 정비를 하고 즉시 매복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복의 기본적인 교전 수칙은 누르고 던지고 쏜다입니다. 즉, 크레모와 격발기를 누르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소총과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에 입각해서 우선 크레모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크레모아는 두툼한 기왓장 모양의 화기로 몸체 그리고 내관이 연결된 전선 그리고 그 전선을 연결할 격발기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왓장 모양의 몸체 안에는 화약과 함께 700에서 750개의 쇠구슬이 들어있어 격발이 되면 그 쇠구슬이 탄환이 되어 전방으로 비산하면서 입마를 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레모아의 뇌관을 꽂고 도로 가까운 지점에 화력 반경이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한 다음 전선을 연결하여 소대 CP로 사용할 참호까지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크레모아는 후폭풍의 위력도 살상 반경이 16m에 달할 정도로 무서우므로 우리들 매복진지에서 충분히 벗어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생각해서 격발기 연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잘못 눌렀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길을 가로질러 인계철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느다란 철선을 사람의 무릎 정도 높이로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고 그 끝을 근무자의 몸에 묶어두거나 경보장치에 연결해 두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접근하는 적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때로는 수류탄 안전핀 등에 연결하여 부비 트랩 장치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호 앞에 나무를 하나 꽂아두고 그곳에 인계철선 끝을 묶어 두었습니다. 이 정도로 매복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제로는 실탄도 나눠주고 수류탄도 분배해 주어야 하지만 실탄과 수류탄은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탄과 수류탄 박스를 가까운 데 두고 만약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분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매복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